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방송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선물 거래라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는 제가 이제 책에도 적어 드렸지만 조금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농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장래에 어떤 배추 가격은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현재 배추 가격이 포기당 3,000원인데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재배가 완료가 돼서 내가 이제 농부 입장에서 배추를 팔고 싶은데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배추 가격이 모르기 때문에 그 뭐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거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 입장에서는 뭐 3개월 후에 얼마 가격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추를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상인이 나타났다고 칠게요. 기초 자산은 배추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내가 배추를 사드릴게요. 3개월 후에 포기당 5,000원에 매수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지금보다 향후에 3개월 후에 5,000원에 내가 이 배추를 살 테니까 예, 지금 거래를 하자. 예, 요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물 매수라고 하고 그 다음 농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포기당 가격이 3,000원인데 기초 자산은 배추입니다. 이 배추를 5,000원에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딱 해봤을 때 5,000원 뭔가 좀 솔깃하죠. 예. 어쨌든 지금보다는 가격이 2,000원도 올라간 수준이고 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3개월 후에 내가 포기당 5,000원에 당신한테 이 배추를 넘기겠습니다. 이거 매도죠. 예, 매도를 하기로 약정을 맺어요. 이거를 선물권. 그러니까 선물이랑 퓨처스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 흐름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주식도 그렇지만 3개월 후에 이런 농산물 가격, 금 가격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물 매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3개월 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 3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포기당 배추 가격이 7,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인은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3개월 후에 7,000원인데 이 상인은 이 농부에게서 포기당 5,000원에 이 배추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5,000원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시장 거래가는 7,0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00원을 더 버는 거죠. 네, 2,000원. 그죠? 2,000원을 이 사람은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차라리 계약을 안 했으면, 그냥 계약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팔았으면 7,000원에 팔 수가 있는데 그냥 5,000원에 팔아야 돼요. 물론 농부 입장에서는 뭐 현재 3,000원이니까 5,000원에 팔아도 그 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팔아도 손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선 마이너스 2,000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선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 기초자산 배추 가격 뭐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럼 버는 거죠.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수록 유리한 거죠. 예, 그런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 매도는 약간 공매도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반대로 배추 가격이 떨어졌어요. 포기당 2,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이 계약을 안 맺었으면
2,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괜히 계약을 맺어가지고 5,000원에 사야 돼요. 이건 약속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에 매입을 한 순간 시장에서 2,000원이 거래가 되니까 3,000원을 바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예, 내가 선물 매도를 안 했으면 그 2,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시중 가격이 2,000원이니까. 근데 이 농부는 선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5,000원에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딱 명확히 이해되시죠? 오르면 선물 매수한 사람이 유리하고 내려가면 선물을 오히려 이 매도한 사람이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선물 거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기초자산 이게 배추든 금이든 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향후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에 뭐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지라 그러는데 이제 손실을 방어하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래에 있을 가격을 예측해서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선물이 없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죠. 미래 가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뭐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금, 원자재 이런 뭐 시장에서는 이런 선물 거래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어쨌든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죠. 예, 보유 기간에 제한도 없고 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데 예, 반면 선물 거래는 어쨌든 미래에 결정된 그 가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해서 미리 거래를 한다. 이게 좀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있어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뭐 계속 올라간다는 건 선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물이 3개월마다 만기가 있어요. 3, 6, 9, 12월 이게 4번. 근데 지금이 1월 달인데 만약에 코스피 200 선물 지수 3월물이 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향후 시장에 올라가는 쪽에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물 거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뭐 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물 거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은 퓨처스 우리가 흔히 주는 프레젠트 선물이 아니고 퓨처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또 이런 뭐 상품들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